100% 실화. 업계 1위의 비밀.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기술 없이는 테슬라의 미래가 없다는 내용이 말이죠. 실리콘밸리의 자존심이 무너진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미국 네바다주 테슬라 기가팩토리. 그날 아침 일론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손에 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스며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위기는 2020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테슬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4680이라는 혁신적인 배터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는 5배나 많이 담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꿨다. 드류는 그때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테슬라의 수석 배터리 엔지니어였던 그는 그날의 환호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0년 11월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났어요. 플로리다에서 테슬라 모델 S 한 대가 갑자기 불타오른 거예요.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였습니다. 단순한 사고일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2021년 화재 사고가 15건 더 발생했어요. 2022년에는 31건이나 됐습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이 발표한 숫자였어요. 업계 평균보다 3.2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드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밤잠을 설치며 연구실을 뛰어다녔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전문가들을 모셔왔어요. 그런데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 투자자 미팅에서 드류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배터리 하나하나의 성능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열 관리였어요. 4680 배터리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마치 작은 몸에 거대한 엔진을 넣은 것과 같았어요. 에너지는 많이 나오지만 열도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배터리가 폭주하기 시작해요.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쇄 반응처럼 다른 배터리들까지 터뜨리면서 큰 화재로 번졌어요. 온도를 낮추면 성능이 떨어져요. 성능을 높이면 위험해지고요. 일론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한 딜레마 상황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자만심이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동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왔거든요. 소프트웨어로 세상을 바꾼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배터리는 달랐습니다.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2023년 여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유럽에서 대규모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테슬라 판매가 일시 중단됐어요. 주가가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는 거 아냐?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이미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엔지니어가 일론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한국 회사들이 뭔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론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지막 희망을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한국? 그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봐야 했거든요. 드류도 마음이 급해졌어요. 정말 그들이 답을 알고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이것마저도 소용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테슬라의 운명이 이제 한국에 달려 있었어요. 2023년 2월 서울 강서구 LG에너지솔루션 연구소. 김동명은 실험실 앞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3년간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날 말이에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동안 수없이 실패를 겪었거든요. 배터리에 알루미늄을 넣는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미친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자 임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동명 씨 준비됐나요? 사장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회사의 미래가 이 발표에 달려 있었거든요. 동명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NCMA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어요. 하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기존 NCM 배터리에 알루미늄을 넣었어요. 그 결과 그가 실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배터리가 나왔어요. 하나는 기존 배터리, 다른 하나는 새로운 NCMA 배터리였습니다.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기존 배터리는 80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NCMA 배터리는 95도까지도 안전했어요. 놀랍습니다. 임원 한 명이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온도는 15% 낮아졌는데 에너지는 오히려 5% 늘어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명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침내 해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 성남시 SK온 연구소에서는 다른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I 프로그램이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이상 징후 발견. 3시간 후 문제 발생 예상. AI가 경고음과 함께 메시지를 띄웠어요.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예측이 맞는지 확인해봐야 했거든요. 3시간을 기다렸어요. 정확히 3시간 2분 후 배터리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AI의 예측이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99.7% 정확도구나.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이런 기술은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배터리가 언제 문제가 생길지 미리 알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배터리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혁신은 수원시 삼성 SDI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박현진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배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배터리 같았어요.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그가 중얼거렸어요. 액체 대신 고체를 넣은 배터리였습니다. 이걸로 정말 화재가 안 나가? 동료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어봤어요. 현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액체가 없으니까 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실험을 시작했어요. 망치로 배터리를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못으로 구멍을 뚫었어요. 심지어 불까지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실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재 위험 자체를 원천 차단한 거였어요. 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5년간의 연구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새 회사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LG는 화학적으로 배터리를 개선했습니다. SK는 소프트웨어로 배터리를 관리했어요. 삼성은 아예 배터리 구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하나였어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드는 것. 그 무렵 미국에서는 테슬라 팀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드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한국에 답이 있을까? 아직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일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마트폰으로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르긴 하네. 그들의 접근법이 테슬라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테슬라는 배터리 하나하나의 성능에만 집중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회사들은 시스템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었나? 일론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그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테슬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정말 한국에 있을지 곧 알게 될 것 같았어요. 2023년 3월 15일 서울 강남구 LG 트윈타워. 일론은 회의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이들이 우리를 도와줄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 동명이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머스크 대표님 어서 오세요. 하지만 일론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테슬라가 도움을 요청하러 온 상황이 쓰라렸습니다. 동명이 그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실험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그가 태블릿을 켜자 놀라운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화재 발생률 85% 감소. 배터리 수명 23% 연장. 일론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드류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동명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배터리 하나만 보지 않았어요. 전체 시스템을 봤습니다. 순간 일론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동안 테슬라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자만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시간 후 SK온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가 AI 시스템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가 나타났어요. 3시간 14분 후 이상 징후 예상. AI가 정확한 시간까지 예측했습니다. 드류의 입이 벌어졌어요. 99.7% 정확도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준호의 대답에 드류는 머리를 쥐어짰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삼성 SDI에서 현진이 전고체 배터리를 보여줬어요. 망치로 때리고 못으로 찌르고 불까지 갖다 댔지만 배터리는 안전했습니다. 일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화재 위험이 정말 제로인가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진의 확신에 찬 대답에 일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7년 동안 헤맨 문제를 이렇게. 그날 밤 호텔에서 일론은 드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시간을 너무 낭비했어. 일론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들과 손을 잡아야겠어요. 드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터졌어요.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 3사 모두와 계약을 맺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LG와는 26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테슬라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동명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3년간의 밤샘 연구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준호와 현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한 순간이었거든요. 4월 20일 일론은 트위터에 놀라운 글을 올렸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특히 시스템 최적화는 실리콘밸리도 배워야 할 수준이다. 이 글이 올라가자 전 세계가 놀랐어요. 자존심 강한 일론이 다른 나라 기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테슬라 주주들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한국 회사들과 손을 잡는 거지? 하지만 곧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에 한국산 배터리 라인이 들어섰어요. 그 결과 화재 사고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도 회복됐어요. 테슬라 주가가 40% 올랐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이야. 주주들도 이제는 만족해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란 건 경쟁사들이었어요. 테슬라가 한국과 손을 잡다니. BMW, 벤츠, 폭스바겐 모두 당황했습니다. 자신들도 서둘러 한국 회사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동명은 갑자기 바빠진 일정에 어리둥절했어요. 이렇게 많은 회사에서 연락이 올 줄이야.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 배터리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준호와 현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동안 무시당했던 한국 기술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거든요. 9월 테슬라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국 파트너십 덕분에 배터리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숫자로도 증명됐습니다. 화재 사고가 85% 줄어들었고 배터리 수명은 23% 늘어났어요. 일론은 그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했다. 드류도 고백했어요. 우리가 7년간 찾던 답이 한국에 있었다. 그날 밤 동명은 연구실에서 혼자 술 한잔을 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야. 3년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기술이 이제는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3년 11월 독일 뮌헨 프라운호퍼 연구소. 한스 밀러 박사는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네. 그의 손에는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철저한 검증 결과였어요. 안전성 기술 분야에서는 정말 1위가 맞아. 하지만 한스의 표정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데이터들도 봤거든요. 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 LG에너지솔루션 본사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동명은 직원들과 함께 성과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계약 이후 주문이 폭주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야. 한 직원이 신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동명은 미묘하게 다른 표정이었어요. 최근 받은 시장 분석 자료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잠깐 모두 이것 좀 봐요. 그가 프로젝터를 켜자 충격적인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23.4% vs 중국 56.8%.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높았나?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동명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성과에 도취되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싶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특허 출원 현황 중국 45%, 미국 22%, 한국 18%. 우리가 3위라고? 한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어봤어요. 그것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동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미래가 불안해졌습니다. 같은 무렵 미국 MIT 에너지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니퍼 교수는 연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녀의 보고서에는 한국의 한계점들이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차세대 배터리 연구에서 중국과 미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에서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어. 제니퍼는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보고서가 한국에 전해졌을 때 현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뒤처진다고? MIT 보고서를 읽으며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로 자신만만했는데 대량 생산에서는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BYD가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다고? 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국은 아직 시제품 단계인데 말이에요. 준호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중국 CATL이 AI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연간 1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가 읽고 있던 산업 보고서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투자 규모의 10배잖아. 준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투자 규모로는 절대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2월 서울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3사 연구소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동명, 준호, 현진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배어 있었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해요. 동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앞서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 없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의 투자 규모가 너무 커요. 이대로 가면 따라잡힐 거예요. 현진도 마찬가지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인재 확보도 문제예요.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 전문가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어요. 세 사람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그동안의 성과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동명이 깊게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더 혁신해야 해요. 지금에 안주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편 독일에서 한스 박사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현재 배터리 안전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나 차세대 기술 개발에서는 중국과 미국에 뒤처지고 있으며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스는 한국을 위해 안타까웠어요.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12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어요. 관련 업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담당 국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앞서지만 5년 후는 장담할 수 없어요.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중국의 급속한 성장세였습니다. 동명은 그 자리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어. 준호와 현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실을 깨달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솔직히 걱정돼요. 현진이 먼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나도 그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명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지만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밖은 추운 겨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대전 KAIST 배터리 연구센터. 이민수 교수는 새해 첫 강의를 앞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지난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과는 놀라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했거든요.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희망과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20명의 대학원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1위인가요? 한 학생이 설레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어요. 현실을 말해야 할지 희망을 줘야 할지 갈등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를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김태현 차관은 자료를 넘겨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따라올 줄이야. 손에 든 보고서에는 중국의 무서운 투자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배터리 산업에 쏟아붓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K배터리 벨트 2.0을 시작해야 해요. 그의 눈에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어요. 한편 동명은 연구소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리튬 메탈 배터리. 정말 가능할까? 그가 중얼거리며 실험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기존보다 2배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수명이 짧고 안전성도 불안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 동명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년 전 테슬라와의 성공이 있었기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다음 날 준호는 젊은 연구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AI가 더 똑똑해져야 해요. 25살 신입 연구원 지영이 말했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최적화하는 AI를 만들어야 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율주행 배터리라는 뜻인가?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배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준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했거든요. 정말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죠. 지영의 자신감에 준호도 용기가 났어요. 현지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전고체 배터리의 대량 생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보다 빨리 양산할 수 있을까? 그는 밤잠을 설치며 생산 공정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기계로는 한계가 있어. 현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배터리 특별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예요. 10년간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동명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정부가 움직이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어요.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몰려왔거든요. 3월 전국 대학에서 배터리 전공학과가 신설됐어요. KAIST, 서울대, 포항공대 모두 참여했습니다. 연간 5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였어요. 민수는 그 소식에 감격했어요. 이제 정말 체계적으로 인재를 키울 수 있겠어. 하지만 걱정도 있었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지킬까? 민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4월 호주와 칠레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리튬 광산 공동개발 협정이 체결됐거든요.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태연은 그 소식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원료 걱정은 덜겠어.
하지만 다른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5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배터리 관련 벤처기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27살 김서준도 그중 하나였어요. 배터리 재활용 기술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폐배터리에서 95% 원료를 뽑아낼 수 있어요. 서준의 발표를 들은 심사위원들이 놀랐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네, 이미 실험으로 증명했어요. 서준의 자신감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그 무렵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어요. 배터리 안전성 국제표준을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동명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어요. 우리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야 해.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6월 마침내 큰 성과가 나왔어요. 준호팀이 개발한 자율주행 배터리가 성공한 거예요. 배터리가 스스로 상태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1년간의 밤샘 연구가 결실을 맺었거든요. 현진도 돌파구를 찾았어요. 로봇 공정으로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중국과 경쟁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동명의 리튬 메탈 배터리도 안전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새로운 코팅 기술로 수명을 3배 늘린 거예요. 연말 세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동명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준호가 미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에게는 더 큰 꿈이 있잖아. 현진도 동의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자. 끊임없이 혁신하자. 한국 배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자.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밖은 추운 겨울이었지만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경쟁이 시작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